안녕하세요. 타로의 진심인 쌤 라율입니다. 오늘은 그 타로에 대해서 이렇게 글풀이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그 전에 이쪽 보시면 우리 500 구독자 이벤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채널이 500 구독자 달성이 머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들어서요. 구독자 500명이 달성하면 작은 이벤트를 또 하나 제가 준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쌤들 영상 보시다가 500 구독자 그때 이런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댓글에 어울리는 이벤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타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뭐 타로의 역사나 기원 그리고 뭐 타로의 어원 이런 것들도 공부하실 텐데요. 워낙에 타로 자체가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였고 그것도 뭐 기원 전부터 해서 아주 옛날 옛적부터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동굴 벽화에서부터 이 타로 카드가 유래됐다 막 그런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록화, 문서화된 것들이 아니어서 그냥 이런 썰, 저런 썰 그런 것들로만 존재를 하니까 어쨌든 이런 설이 있구나, 이런 설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타로 어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타로 이제 글자 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TAROT 해서 얘는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읽고요. 뭐 뒤에 T는 묵음으로 그렇게 읽어도 되고 T를 아예 빼서 TARO 타로 이렇게 쓰셔도 무관해요. 이 타로라는 글자 풀이를 위해서 우리 그 메이저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좀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조금 보시면 TAROT 하면 타로라고 읽어지죠. TAROT ROT 하면 타로가 완성이 되네요. 오,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메이저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요.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TORA 읽었더니 토라라고 써 있네요. 토라가 완성이 돼요. 이 토라라는 거 기억이 좀 나실까요? 어디 카드에 있었죠, 우리? 네, 메이저 2번 카드. 2번 여사제 카드에 등장을 하죠. 우리 여사제가 토라라는 율법책을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살포시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 기억나실 거예요. 그 책이 토라라는 율법책이잖아요. 그래서 토라가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에도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한 개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R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ROTA 했더니 ROTA 얘는 로타라고 되는데요. 이 로타는 바퀴, 길 요런 의미가 담겨 있는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Wheel of Fortune이 운명의 수레바퀴잖아요. 그 수레바퀴 안에 로타라는 글자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운명의 수레바퀴, 이 카드에서만 드러나는 운명의 수레바퀴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로타라는 거는 메이저 카드 전반에 걸쳐서 어떤 우리 인생의 길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역으로 이 로타에서 이렇게 파생된 글자가 타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토라라는 율법책 그리고 로타라는 바퀴, 어떤 길 요런 정보로 요거와 관련된 어떤 인생 이야기가 이 타로 안에 담겨져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예상하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 토라라는 율법책의 내용이 뭐가 담겨져 있고 아주 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1번은 어떻고 2번은 어떻고는 지금은 몰라도
율법책이니 그 안에 인생에서 필요한 어떤 좋은 말씀들, 좋은 글들, 내가 어떤 상황이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는 그런 좀 안내서라던가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거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로타라는 글에서는 로타는 바퀴예요. 바퀴는 순환을 하고 돌아가고 계속 굴러가요. 그럼 길은 어때요? 그냥 우리 인생의 길, 여정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도대체 그러면 타로가 결국 이 타로는 어떻게 된다? 이 토라나 로타에서 우리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인생 여정의 안내서 같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타로가요. 근데 그 인생은 그냥 막 흥청망청인 인생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거겠죠. 바른 인생. 예.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끔 해주는 어떤 교육, 지침, 이런 것들, 가치관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이 타로가 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 또 어디서 뒷받침 될 수가 있느냐면 제가 또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타로는 우리가 바르게, 바른 인생,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안내서,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이 타로 카드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이 메이저 카드에서 그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런 교훈, 가르침, 인생 여정에 필요한 어떤 그 이야기들, 조언들, 내가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이 메이저 카드 22장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제가 메이저 카드 설명할 때 보통 바보의 여정을 좀 인용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바보의 여정 해서 검색하시면 조금 스토리들이 좀 나오긴 할 텐데, 저는 그 바보의 여정을 이제 제 방식대로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보가 1번 카드 이렇게 0번 카드 보면 바보가 이제 막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막 발을 내딛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겠죠. 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인물들이 이렇게 마법사, 여사제, 여왕제 하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들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훈들을 배우고 어떤 유용한 정보 이런 거를 습득하고, 그래서 이 바보가 성장해가는 모습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면은 이 바보가 바보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21번에서는 이 바보가 완성된 어떤 최고의 여인으로 여인의 자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보가 이 완성형 여인에게서도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된다라는 스토리로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잠깐 예시를 들어보면 바보가 이렇게 여행을 중에 마법사를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 마법사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배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신감, 그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숨지만 말고 너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해 라는 거. 너 자신은 소중한 거야. 너는 유일한 존재야 라던가, 자아, 자존감, 자신의 발견 이런 것들을 배웠겠죠. 나의 소중함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사제도 만났을 거예요. 바보가. 그러니 어떤 거를 배울까요? 일단 토라 율법책이 딱 안에 있잖아요. 어떤 가르침, 지침서. 근데 너 자신도 소중하지만 이런 그 선대에 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윤리, 도덕적 가치관에 대해서 좀 학습이 필요하기도 해. 함께하는 세상이야 라는 거를 살짝 요때 이제 알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하게 이 여사제는
그런 가르침을 이 바보에게 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여기 이제 7번이네요. 그러면 7번 전차 카드, 이 전차를 탄 장군을 만났다 하면 장군은 어떤 거를 이 바보에게 가르쳐줄까요? 네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너무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을 직접 보여야 해라는 것들을 이 7번 전차 카드 속 인물한테 배우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쌤들도 이 사람한테 지금 로버스 카드 나왔네. 이 사람의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거야? 라는 거 이런 거를 배웠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짤막짤막한 단어들로 그냥 그 문장으로 이 바보 카드가 다른 어떤 카드들을 만났을 때 얻게 되는 어떤 교훈, 가르침 이런 걸로 스토리를 딱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연습 하셔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바보가 21장의 카드 속의 인물들을 다 만나면서 인생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 꼭 내가 해야 할 거, 아니면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다던가, 내가 잘했으면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 인생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배워가면서 결국 그 하나의 큰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입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의 구성 중 메이저 카드가 차지하는 부분은 이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인생의 큰 흐름, 큰 틀, 큰 흐름, 큰 틀, 숲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 메이저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랑은 살짝 결이 다르죠. 메이저가 인생의 큰 숲을 말한다 하면 마이너 카드는 우리 인생의 나뭇가지, 이렇게 디테일한 나무 자체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교훈, 지침서,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이너 카드에서는 진짜 우리가 그 인생에서 겪게 되는 희노애락들, 내가 정말 기쁘고 어떨 때 정말 기쁘고 슬프고 너무 막 신경이 쓰일 것 같고 잠도 못 들 것 같고 그런 하나하나의 시점 상황에 중점을 두어서 그려진 카드가 이 마이너 카드예요. 예를 들어 보면 그냥 이 카드 우리가 지금 지팡이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이 사람은 지팡이를 굳건하게 쥐고 있고 말에 타고 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금이 환영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축하받을 어떤 상황, 내가 말을 타고 자신 있게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는 나를 보좌해주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축하해주는 사람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 카드 안 배웠어도 어쨌든 직관적으로 바로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대로 그 상황 설명이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것이 이 마이너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다 뭘 갖다 읽어도 돼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가 여기에서 인생의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물론 여기서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냥 상황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누가 좀 부유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동전이든 뭔가 그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가 보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이너 카드의 특징이에요. 이 카드도 뒤에 컵들이 무슨 트로피처럼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도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자신만만해 보이고 비록 옷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자기 스스로의 만족도는 아주 최상인 상태로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마이너 카드는 바로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그런 그림들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마이너 카드 학습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간혹 물론 해석하기 힘든 카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내가 경험하고 많이 리딩해서 그거를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바로 뭐든지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마이너 카드는 그래서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컵이니, 예, 뭐 별표가 그려진 펜타클이니, 이런 지팡이니, 그다음에 소드, 검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죠. 이 4개의 원소마다 각각 10장씩 이렇게 배정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마이너 카드를 이해하기에는 4개의 원소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원소는 따로 영상이 제작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원소 이야기가 또 워낙에 길어져서. 어쨌든 그 사원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이너 카드에는 그대로 녹아져 있고, 사원소만 학습이 된다 하면 마이너 카드 리딩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더라. 코트 카드에서는 당연히 마이너 카드처럼 이렇게 그 원소, 4개의 원소가 바로 카드 속에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는 좀 마이너 카드와 좀 차이점은 인물들 위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코트 카드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원소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사원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중요한 거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물들이 다 그려져 있죠. 근데 인물은 어떻게 그려져 있다? 우리 교황 카드, 메이저 카드에서 나오는 교황, 뭐 여사제, 여황제 이들처럼 그냥 단독으로 한 인물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인물이 계급별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소년, 제일 어린 친구,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기사,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여왕, 그 다음 단계인 왕의 모습으로 이 4파트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인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차이, 어떤 단계의 차이, 어떤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코트 카드가 요 단계. 만약 이제 그 페이지라고 하면은, 페이지가 지금 얼른 안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원소가 다 섞여 있기는 하지만 똑같아요. 페이지든 기사든 뭐 여왕이든 왕이든 원소만 다를 뿐, 다 그 기본 페이지는 다 똑같고 나이트는 다 똑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단계로 갔을 때, 만약 사회에 막 발 디디는 초년생, 사회 초년생, 신입생은 이들 중에서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너무 쉽죠? 이거 페이지 단계잖아요. 네, 페이지 단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성숙한 단계, 좀 더 경력이 쌓인 단계, 이제 막 활발하게 뭔가 자기 에너지를 쏟아부는 어떤 그런 단계는 우리 나이트 라인의 계열이겠죠. 또 그거보다 이제 더 성숙된 단계, 이제 나는 뭐 베테랑이야.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실력도 쌓여있고, 내 위치도 좀 정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단계까지 올라온 게 여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단계, 더 완성된 단계, 완숙된 단계로 성장한 게 우리 왕 라인이겠죠. 이거는 코트 카드 16장에서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원소랑 상관없이 모든 페이지는 그렇고, 나이트, 여왕, 왕 다 같다라는 거. 이게 코트 카드가, 그러면 이제 만약 상향 설명으로 간다면, 뭔가 일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일이 진척이 뭐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페이지가 나왔다 하면, 아직 그 일이 어느 단계일까요? 우리가 단계 있게 측정, 그 척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코트 카드가. 그러면 아직은 조금 미흡해요.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가요? 이렇게 예상을 하겠잖아요. 나이트는 한참 그 일이 만약 지금 활성화되게 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상태겠네요. 이렇게. 여왕이나 왕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감 있다.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게 이 코트 카드 해석할 때 리딩 방법이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우리 쌤? 자, 코트 카드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코트 카드는 중요한 건 사원소, 그리고 인물인데, 여기에서 단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점들이
바로 이렇게 그림에 드러나 있는 게 코트 카드더라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최종 마무리 이제 복습하고 끝날게요. 자, 메이저 카드 구성이에요. 카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메이저는 어때요? 인생의 큰 흐름, 뭐 가르침, 교훈 뭐 이런 얘기 다 하면 되는데,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가 배우게 되는 어떤 가치관들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이 압축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게 이 메이저 카드 22장이더라. 마이너 카드는요? 마이너 카드는 그 인생의 디테일한 부분, 바로 내가 겪게 되는 희노애락이라고 써도 될 것 같기도 해요. 희노애락, 뭐 슬프고 기쁘고 하여튼 그 현장 상황, 자세한 상황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메이저는 큰 숲이었었고 마이너는 우리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얘는 나무. 그 다음에 코트 카드는 인물 중심 카드예요. 인물 중심 카드고 그 인물의 성향, 성격 얘기하기 좋은 카드가 이 코트 카드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측정, 척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카드죠. 얘는 그게 아주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뭔가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무엇을요? 어떤 상황을. 단계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게 우리 코트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메이저 카드, 마이너 카드, 코트 카드 전체적인 요약은 좀 되셨죠? 네.